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주트스입니다.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 감독과 여러 이슈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라운드 테이블을 마련했습니다. 이 컨텐츠는 감독 일상 브이로그와 함께 격언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자 노경무입니다. 지난달 주제 감독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진 감독님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견 감독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휘린 감독님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각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진입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VJ를 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다. 다음. 멋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잉여를 담당하고 있는 다큐멘이 만드는 휘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우진 감독님, 휘린 감독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저희 하운드트스 유튜브 계정에 개별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필모그래피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보니까 같은 연도에 데뷔하셨더라고요. 2012년. 우진 감독님은 바느질하는 여자라는 작품이고 휘린 감독님은 할망바다라는 작품으로 첫 공개 세상에 내보이시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횟수로만 12년이 된 거잖아요. 어떠세요? 12년 동안 계속 알고 지냈어요? 혹시 두 분? 그건 아니요,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그러면 같이는 안 걸었네요?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각자 걸어왔는데 각자 걸어왔는데 길은 같았나? 어쨌든. 그렇죠. 어떠세요? 12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할망바다 이전에 만든 비운의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2008년도에 만든 게 있는데. 더 오래됐네. 근데 이제 그거는 다큐 애니는 아니고 그냥 인디 애니 베스트에 한번 걸고 그로 이제 사라진 비운의 작품. 어쨌든 근데 하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려 가지고 이제 중견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게 약간 되게 생소하지만 좀 오래 한 편이긴 하구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냥 네 그래요. 징글징글하네요. 난 살아남고 있다 막 이러면서. 우신 감독님은 저도 진짜 난 살아남고 있다. 방금 중견 감독님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중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약간 맞아. 나 따위가 약간 이런 기분도 들고 그리고 예전에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교수님이 10년만 버티라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너는 10년만 버텨봐. 그럼 뭐든 나올 거야. 한 적이 있는데 버티긴 했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작품이 나왔잖아요. 그죠? 작품은 나왔는데 뭔가 아직 그래도 상황은 많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았구나. 전반적으로 뭐 제작을 하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맞아. 내가 맞죠. 만드는 거나 하는 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하면서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년만 하면은 뭔가 될 거다라는 그런 말이 뭐 먹고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두 분이 정말 우진 감독하면은 이런 작품, 휘린 감독하면 이런 작품, 이런 게 뭔가 그런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진 감독님은 이런 애니를 만드는 사람이지 휘린 감독은 이런 애니를 만드는 사람이지 이런 게 잡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두 분의 작업 세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리를 잡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두 분이 2012년 이후로 꾸준히 작업을 발표하시고 했는데 두 분 자기 작품을 쭉 이렇게 돌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네네. 자아 성찰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하죠. 해야죠. 작품 성찰. 감독은 평생 단 한 편의 영화만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를 엄청 유명한 감독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의 영화를 만들든지 하는 얘기는 똑같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기는 두 분은 어떠세요? 두 분 작품 각각 생각해 보면은 나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세상에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구나. 이런 공통적인 흐름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저가 저번 작품을 만들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번 가리산이, 작품이 네, 가리산이 만들기 전에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트라우마를 소재로 항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전환점을 거쳐야겠다. 뭐 전환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그래서 가리사니를 만들고 나서 좀 이제는 이 스타일로 가던가 뭐 새로운 이야기를 섞어봐야겠다. 새로운 거를 한번 내 제2의 막을, 작품의 막을 열어보자 이랬는데 지금 이제 신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신작은 다시 트라우마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조금 섞여서 좀 이제 다른 스타일이 섞인 뭔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오리지널은 오리지널인데 약간 1-1 이런 느낌으로 뭔가 다른 버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은 평생 하나의 작품만 만든다는 이야기가 공감이 가면서도 사실 거기에 또 틀에 묶이면 안 되는 게 감독이기는 하니까. 그리고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변하면 작품도 변하는 게 당연하고 또 갑자기 우리가 되게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뭔가 커다란 재앙이 닥쳤을 때도 변하는 게 변하게 될 거고. 그래서 글쎄요. 저는 하나의 소재로 작업을 하기는 하되 그거에서 제 나름대로는 변화구를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휘인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천착하는 어떤 이유 같은 거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트라우마의 어떤 범주랑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만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가족이나 관계에서 생겨나는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해결을 못해서 계속 해결을 못했으니까 이게 끝장을 보자. 약간, 이런 기분으로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작업에 담아내는 용기가 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사회적으로 겪는 어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거를 조금씩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독님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본 것도 있고 근데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오는구나 라는 일련의 그 흐름이 보이면서 그런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저는 조금 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너무 시니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작업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적으로는 다큐 애니에 관심이 있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에는 계속 관심이 있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진 감독님은 개인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것 같고
휘린 감독님은 사회적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얘기도 조금씩 녹여내는 그렇게 작업을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들이 두 분 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무거운 주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다른 데에 눈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12년 넘는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창작업 말고 다른 일을 해볼까 한번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휘린 감독님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눈을 많이 눈. 돌렸고요. 눈이 너무 많이 돌려서 뒤로 돌아가 있는 느낌. 다시 내 앞에 붙인 이런 느낌인데, 현재는 애니메이션 쪽보다는 다큐멘터리 인더스트리 쪽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눈이 아주 그냥 뒤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그 애니메이션 교육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출강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만화랑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한 3, 4년 정도 진행을 한 적이 있고, 사실은 제가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면서도 이게 내가 잘하는 거는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가르치는 근데 게? 아니요,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게. 근데 교육 쪽에서 활동을 하면서는 확실히 이게 제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좀 교류를 하고 거기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적성에는 되게 잘 맞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3, 4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도 생기고 저도 좀 성장을 하려는 그런 욕구가 되게 큰 편인데, 뭔가 그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도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커졌던 생각은 한 그 3,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창작을 멈추고 정말 교육 쪽에만 올인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창작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같아 라는 생각이 그 어떤 공백 기간 동안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 교육 기간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중단했던 창작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공백을 메꿔야 되다 보니까 좀 부침을 많이 겪었고, 오히려 내가 뭐에 더 취약하고 뭐에 더 강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는 집중적인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에 재능이 있었다. 그치만 창작을 넣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것을 그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서 다사다난한 그런 노력을 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끼어드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근데 휘린 감독님이 애니메이션 제작에 재능이 없다니요? 잠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알잖아요. 제작을 하다 보면 이 판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열하고, 저는 사실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에 대한 리스펙이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걸 알다 보니까 더 커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된 시기죠. 근데 그거를 애니메이션의 재능이라고 하면은 사실 한 가지로만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작화를 잘하는 사람, 연출을 잘하는 사람, 뭐 필력이 좋은 사람,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근데 사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할 얘기가 있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내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해야만 하는 강렬한 욕망? 그게 가장 큰 자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휘린 감독님은 가장 큰 재능을 갖고 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해요. 제 어깨뽕을 살려주려고 지금 경모 감독님이 무던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요.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제가 반갑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도 좀 묻어가려고. 같이 가자. 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자기를 후려치지 마세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네. 오진 감독님은 뭐 다른 분야의 VJ? VJ 얘기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은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으면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VJ를 할 시기에 제가 난 이제 끝났어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쥐어짜서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되게 조금 인생 이러면서 네, 예전에는 이제 바텐더도 하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 식으로 해서 학비 벌고 뭐 재료비 벌고 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작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바텐더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버니까 뭐 아니면 다른 일을 해봐야 되나 이러면서 이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차에 이제 친구가 그렇게 누워있지만 말고 그럼 VJ 해볼래? 해서 이제 가게 된 길이죠. 네. 그래서 VJ를 겸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상당히 피어올랐다가 코로나 때 다 죽고 이렇게 공연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되게 힘들었다가 다시 이제 슬금슬금 이제야 조금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클립을 만들어서 공연을 넣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아예 다른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대신에 시야를 많이 넓힐 수 있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VJ라는 그 직업 환경이. 네. 그쵸. 저 궁금한 게 있는데 VJ는 좀 페이가 괜찮은 편인가요? 애니메이션 쪽이랑 굳이 비교를 하면? 굳이 비교를 하면 비슷합니다. 가끔은 이제 되게 엔잡을 해야 되는구나. 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벌 수밖에 없고 그리고 워낙에 여기도 풀이 작고 우리나라는 진짜 없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없고요. 해외에도 되게 그렇게 막 활발하게 VJ한테 돈을 쓰는 파티나 콘서트는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회사가 잡고 이제 걔네가 아예 맡아서 콘서트 큰 거를 아예 후려쳐 버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회사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페이는 올려받을 수 있지만 저처럼 프리랜서 VJ로 활동을 하면 그렇게 막 잘 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오진 감독님 그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환가? 환가. 일루전? 그거 현장에서 봤을 때 진짜 너무 강렬하고 너무 쇼킹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 공연장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거의 훨씬 큰 데서 하면 훨씬 더 멋있겠다. 내가 이때까지 갔던 그런 공연에서 봤었던 그 뮤지션 뒤에 깔리는 모션 그래픽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영상들과 견주었을 때 하나도 손색이 없고 진짜 이분 큰 데 가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일들은 보통 회사들이 하니까 작은 독립 VJ들한테는 그런 게 잘 안 오는군요. 네,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정말 큰 회사에서 많이 맡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파티들을 저희는 주로 다니는데 유럽 쪽은 파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공연장도 다양해요, 크기가. 그래서 그때 보셨던 것보다 훨씬 큰 공연장도 있기는 하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큰 콘서트는 투자자가 있고 파티는 투자자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티켓 값으로 저희가 n분의 1로 환산을 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바랑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나눈다거나 해서 그때그때 계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 수입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내가 이번 달엔 얼마를 벌 수 있어. 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못 노는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 클럽에도 많이 안 가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런 가수, 뮤지션의 뒤에 깔리는 영상을 생각했던 건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런 백에 서는 사람이 아니네요, VJ가. 완전히 네, 같이 가요. 네. 그 티켓에서 주인이 되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저희가 제일 오래 일해요. 뮤지션들은 뭐 2시간 연주하고 가고, DJ들 2시간 틀고 가는데, 저는 뮤지션이 5명이면 10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서. 네, 완전 노동. 네, 재밌는 외도 두 분의 맞아요. 두 분의 각각 교육과 클럽으로의 파티로의 즐거운 외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작도 하지만 다른 분야로 이렇게 눈을 돌리면서 감독 개인의 경험도 풍부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만큼 두 분 작품의 그런 성숙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도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두 분을 받쳐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이나 업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좀 괜찮아졌다. 내가 창작하기에 환경이 좀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아니면 아닌지 어떻게 두 분 생각하세요? 휘린 감독님은 어떠세요? 저희 성토 대회를 시작해 볼까요? 예. 아우.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10년 차 넘은 감독들을 부른 거 아닌가? 뭐 이런 그쵸, 생각도 해보고. 뭔가 하시죠. 렛츠고. 일단 한숨이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 애니메이션 인더스트리 가운데에 있던, 그러니까 되게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으로는 일했다라고는 생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주변 변두리에서 이것저것 어떻게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는 좀 귀동냥을 해서 들으면은 좀 답이 많이 없더라고요. 어느 면에서? 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저희 업계에서 뭐 임금체불, 노동착취는 너무 당연했던 거고, 근데 지금 그게 나아졌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이제 막 이런 산업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또 어떤 새로운 그런 것들을 겪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반복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대학교를 다닐 쯤에는 선배들로부터 좀 듣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졸업을 한 분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듣기도 하고, 내가 직접 취업을 하고, 그런 업계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게 착취가 뭔가 대물림되는 구조라고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뭐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는 MG 친구들이 많아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돈을 못 받았다는 소식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케이스를 딱 잡아서 얘기하기도 힘든 것 같고. 그리고 서로 알던 사이끼리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런 착취가 계속 이어지는 구조였던 것 같아서 좀 실망도 많이 하고 이 업계에서 떠나는 사람도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진 감독님은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되게 제가 졸업할 때쯤에 그런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애니메이션과 졸업생 중에 거의 60, 70%는 애니메이션 안 한다.
왜냐면은 너무 음, 힘들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음, 그냥 되게, 네, 그냥 복합적인 이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착취 문제나 그냥 진짜 열정페이가 그때는 너무 많았어가지고, 맞아, 그렇게 막, 그냥 접고 학교 다니는 중에도 접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고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뭐가 바뀌었냐라고 물어보시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 제가 그 말을,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은 좋아서 하는 거다. 음, 좋아서 하는 게 맞죠. 우리 좋아서 하는 거 맞고, 좋아서 그렇게 미친 듯이 그려대고, 작업하고, 막 계속 앉아있고, 버티고 그러는 거 맞는데, 그거를 악용을 해요. 그리고 그게 되게 안 좋은 게, 그걸 어린 친구들이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맞아.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도, 나는 좋아서 하는 거니까 라는 걸로 뭔가 이렇게, 뭔가 정화를 알아서 시키더라고요. 그게 안 되게 안 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걸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산업 자체에서 너무나도 노동을 하는 걸 당연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막 12시간, 16시간 앉아서 일을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하고, 학교에서 현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나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음, 말을 아직도 해요. 그래서 음, 되게 많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멀었고 바뀌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다양성이 한 중반쯤에는 한 19년, 20년 정도 됐을 쯤에는 애니메이션이 다양성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한때가 음, 약간 있었어요. 아주 잠깐 스쳐가듯이. 음, 그리고 스쳐갔어요. 가버렸어. 어, 19년, 그래갖고 그대로 빠이빠이. 그때 20년에는 안녕.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때는? 그때 잠깐 이제 사람들이 그때 막 인스타 홍보도 많아지고, 이제 아, 갑자기 우리가 정보를 확 받아들였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도 많이 나왔고, 헐리우드나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아메리칸 팝 아이돌 스타, 네, 팝 스타들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독특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뭐, 케이티 페리나 뭐, 그렇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음, 조금 시야가 넓어졌다가, 그래서 우리도 저런 거 해보면 좋겠다 하고 소속사들이 이렇게 뭔가 잠깐 열었다가 이제 그냥 열었다 닫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닫혔군요. 막 혁오 뮤직비디오 나오고 막 단편 애니메이션 쓰려고 노력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음, 그거를 뮤직비디오 인더스트리랑 붙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은 공이 정말 많이 드는 반면에 음, 뮤직비디오는 한 달, 두 달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음, 네, 그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 음, 없어졌다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그냥 음, 노동력 음, 착취하고 대중성 위주로 가고, 약간 음,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어떻게 음, 보면. 음. 그렇군요. 맞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다. 좋아지지 그리고 솔직히 않았다. 지금 음, 영진이 제작 지원도 콘진으로 다 통합되면서, 근데 파이가 굉장히,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은 점점 늘어나는 게 맞는데, 왜 저희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파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지,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없어졌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왜 문화 예술계 쪽에서 터져 나오지가 않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R&D 쪽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대통령 부르면서 막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 거 보면은 많이 많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착취나 임금체불 같은 경우에도 이 입소문을 통해서 서로 그냥 누구누구 조심해, 어떤 기업 조심해, 어떤 프로젝트 조심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전달이 될 뿐, 이 구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아예 바꾸려는 어떤 움직임을 제가 있을 동안에는 잘 못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업계 신인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정보를 얻고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쪽에서는 노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쉽게 보이지 않는 건지,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건지 되게 답답한 점들이 많았거든요. 저희가 노조라는 거 자체가 일단 인식이 별로 안 좋게 어떻게 보다 하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이 안 좋게 됐는데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음, 우리가 되게 일본 만화를 많이 보면서 자라긴 했잖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막 강조하는 게 장인 정신, 밤새고 막 아침에 막 죽어서 이렇게 나오고 그걸로 음, 되게 보람차하고 뿌듯해하고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그게 뭐 일본 만화에 한정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런 장르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노력으로 뭔가를 이겨내자. 이런 그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우리 쪽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걸 받아서 저희도 사회적 분위기가 그거였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하면 이뤄낼 수 있다. 노력을 중시하긴 했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했던 위치에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산업에 가깝고 그 100%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예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청업체들이 생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 작업들을 뭐 미국이나 일본에서 받아서 하면서 애니메이터들이 그 80년대, 90년대에는 상당히 잘 살았대요. 잘 살았는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쵸. 음. 근데 그때 그 노동을 했던 그 시간들이 그들한테는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그만큼 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희가 대차게 한번 말아먹고 나서 애니메이션 쪽에 이렇게 확 그 불꽃이 사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을 해서 얻어냈다라는 그 신조는 계속 들고 오는 거예요. 큰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랑 그 노동을 했을 때 너희가 이제 과한 노동을 했을 때 그 느끼는 그 보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런 뭔가 되게 요상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열정 세뇌와 이렇게 페이. 버무려져서 예, 그쵸. 음. 그래서 이제 열정페이가 나왔고 그게 저희 쪽에서는 더더욱 심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 이거 좋아서 하는 거니까 돈 좀 적게 벌어도 괜찮잖아. 절대 난 안 그럴 건데? 그렇게 되니까, 어, 이 애니메이션을 하려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없는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열정이 좀 다른 게, 의미가 다른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 초점을 맞추는 열정은 그냥 일을 냅다 많이 하는 거. 이건데, 음, 사실 열정이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작화를 하는데,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아. 이 움직임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 싶어. 그래서 시간을 더 투자해서 좋은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오버타임으로 뭔가 노동을 해. 그건 열정이죠. 그건 열정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냅다 그려서 무조건 10시간, 20시간 그려야 그게 열정이다라고 하면 돈 달라고 하고 싶죠. 돈을 내놔라. 이렇게 일 시킬 맞아요. 거면, 응. 될 것 같고. 맞아요. 그쵸. 제, 제가 가끔 사회에서 그 만나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한창 8, 90년대 하청에서 일했던 분들이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다가 지금은 더 이상 그쪽에서 일하지 않는 분들을 가끔 만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유는 묻지 못하겠지만 뭐 얘기하신 대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이상 그 업계에 있을 이유가 없다인 걸 수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하청에서 창작으로 2000년대 초반에 좀 옮겨가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긴 했잖아요. 근데 그때 뭔가 이게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결론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더 흘러들어온다는 생각은 안 들게끔 많은 시도가 그 이후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한국 창작인이 막 열풍이 2000년대 초반에 확 불었다가 이게 돈이 안 돼라고 해서인지 혹은 유아 쪽의 상품에서는 그래도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좀 치중되고 편향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다양성이 너무너무 줄어들었고, 이제 뭔가를 새로 시도해 볼 수도 없는 업계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 말에 그 경무 감독님 오셨던 상영회 뒤풀이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때 극영화 하시는 분,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 다큐멘터리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극영화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얼마나 힘든 그 처우를 받으면서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제 막 공감을 해주셨고, 그렇게 자리가 파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파오고 나서 다큐멘터리 감독님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되게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극영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산업과 시장이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도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은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서 누군가의 작품, 어떤 작품의 부속물로만 계속 여겨지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는 이 감독들이 극영화 쪽에서 일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이 광경이 되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환경이 모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에서 봐도 똑같구나 라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 건지 모르겠고, 알아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어쨌든 밖에서 봐도 이게 똑같구나. 우리는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업계가 전혀 안 만들어져 있구나, 지금까지도. 그래서 되게 비참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감독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우리가 약간 부속품처럼 쓰일 때가 많잖아요. 영화에 뭔가 효과를 담당을 한다던가 어떠한 부분을 그냥 씬으로 넣는다던가. 애니메이션이 영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영화죠. 영화고 극장판으로 아무리 아동용이 개봉을 한다고 해도 그것도 영화인데,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자 하면 극영화를 많이 생각을 하지, 아동용이라도 아동을 대상으로 만든 극영화를 생각을 하지 애니메이션을 보러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밖에 나와서 살다 보니까 관객들의 태도를 많이 보게 되고 그거를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든 성인 애니메이션이든 단편이든 장편이든 상관없이 연령대가, 관객의 연령대가 상당히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이거는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게 사실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감독의 입장으로서 엄청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를 조금 인정을 해준다는 게. 근데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부속품으로 쓰여왔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뭔가 뮤직비디오나 광고를 만든다고 해도 사실 그 광고의 그 중점이 뭐 그 물건 아니면 광고에 나오는 뭔가 배우, 뭐 가수,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또 더더욱이나 뭐 아이돌 뮤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 아이돌 팬들은 많이들 아이돌을 좋아하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사들도 그냥 애니메이션을 계속해서 부품으로 돌려 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좀 잘 먹히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스타일로만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맞아. 뭔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는 것. 그 실패를 계속 겪어야,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창작 애니메이션을 하청에서 벗어나서 창작 애니메이션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갔을 때도 실패를 거하게 하고 우리가 돌돌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거를 봐주지 않았죠. 너는 맞아요. 한번 실패했네? 망했네? 이러고 그냥 가버리니까, 밖에 나와서 들으면 한국 애니메이션들 막 퀄리티 좋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막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너는 왜 나왔냐고. 너네 시장 되게 좋지 않냐고.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쯤에서 저희 1부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고하고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
지금 벌써 30분 넘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이쯤에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 이어서 봉준호 감독님의 애니메이션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움투투스 신년 프로젝트 라운드 테이블 다음 에피소드 업로드를 가장 빠르게 접하시려면 하움투투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독 팔로우 해주시고요. 계정명은 하운즈_투스12입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꼭 만납시다. 안녕. 안녕, 또 봐요.